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번에 봤던 수능 생명과학원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쏙독새. 적합하다 했으니까 적은가 지나 맞고요. 경쟁을 피했다고 했으니까 분서가 맞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기온이 생물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 자, 포도당은 암모니아를 안 만들고 이화작용이 어디서나 다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근육 수축 과정에서는 ATP 에너지가 사용이 되네요. 자, 자율신경 A를 처리하고 나타낸 심장 박동수네요. 교감, 부교감 중 하나고 노르랑 아세 중 하나네요. 네, 심장이 연결된 A를 자극했더니 이게 정상이죠. 이게 대조군인데 심장 A를 자극을 했더니 심장이 줄어들었죠. 그럼 A가 부교겠죠, 무조건. A를 차단했더니 증가했어요. 왜 증가하냐면 기량으로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에 기억을 억제를 했더니 감소를 했네요. 이것도 노래를 억제를 하니까 교감이 억제돼서 부교가 증가해서 감소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율신경은 말초에 속하죠. 기억은 아세가 아니라 노르였고요. 심장은 연수에, 부교감은 A는 부교감이니까 심장은 연수에 있죠. 대사성 질환. 자, 고지혈증 있고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으면 증가한다. 감소하겠죠? 네, 감소하겠죠. 자, 이거 세포주기 문제고 저해제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세포주기 같은 경우에는 세포주기에 저해제를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주기는 역행이 없어요. 다시 못 돌아가. 이 그림 알죠, 이거? 이 그림에서 이렇게 가잖아? 다시 뒤로는 못 가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막혀버렸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계속 쌓이는 거야.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좋았을 것 같고, 분체 분리 억제면은 얘는 이제 M기에서 머물러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체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이 항암제로 이렇게 쓰여요. 텍솔이 아마 저런 원리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상태, 그 다음에 얘는 저해제 처리가 된 상태죠. 옳은 것을 고르라 했고, 상동염 색채 접합은 체세포인데 나올 이유가 없고요. 히스톤은 어디든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정상, B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애죠. 그럼 B에서 M기의 수가 일반적인 세포들보다 더 많죠. 그 다음에 주염기는 더 적겠죠. 그럼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가 맞아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6번입니다. 자, 이런 방영구 문제를 보시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에서 뭘 봐야 되냐? 자, 우점종을 구하라 라는 말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런 말이 있으면 그냥 밀빈 P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만,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빠르게 구해주면 좀 더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점종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뇌를 빼고 빠르게 상빈 상피를 다 구하셨으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이제 밀빈 P가 있고 A, B, C가 있는데, 자, 밀도는 개체수를 세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입니다. 네, 그래서 밀도를 구해봤고요. 이제 빈도를 구해야 되는데, 빈도는 이 칸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로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 C는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그래서 4, 8, 4고요. P도는 문제에서 줬죠. 여기에서 20%가 A씨라고 했네요. 20, 20에 6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점종 구하려면 상미를 구해야 되니까 15잖아요. 25니까 다도하면 25니까 100% 만들려면 4배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빈도는 다 더하면 몇이에요? 16이죠. 선생님 16이랑 100이랑은 그게 배수가 정수배가 아닌데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비율로 봐주셔야 돼요. 이런 건 항상. 여기는 다 이제 소인수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약분이 가능하죠. 1대2 대 1로. 그러면 1대2 대 1이면 그 4분의 1이니까 25에 50에 25겠죠. 그럼 우점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우점종 구할 때 굳이 다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1등, 여기서 1등, 여기서 1등이야. 1등끼리 다 더했는데 1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C 아니고 지표를 덮는 면적은 뭐예요? P도죠. B가 제일 크네요. A의 상대 빈도 값은 A의 상대 빈도 이거죠. 그 다음에 C의 상대 밀도 이거죠. 그러면 누가 커요? A의 상대 빈도가 C의 상대 밀도보다 작다. 답이 기억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7번. 자, 사람 원투에서 혈중 티록신과 TSH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1은 정상인이고 2는 기억이 적은 사람이네요. 뭔지 모르겠고. 티록신 TSH 그래프고 그쵸, 1이 정상인이고. 자, 그러면 정상인에서는 티록신이 증가하면은 TSH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TSH가 증가하면은 티록신도 증가하겠죠. 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티록신 플러스의 TSH 마이너스 상황이죠. 그죠? 정상인 이거랑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티록신이 낮은데 TSH가 높아요. TSH가 높아요. 이 환자는 그렇다는 거는 티록신이 분비량이 그렇죠. 티록신 분비량이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TSH가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티록신이 맞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TSH의 표적 세포가 있다라고 했는데 갑상샘은 TSH 표적 세포가 있어요. 자,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은 TSH 분비가 촉진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아니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TSH 분비가 억제가 되죠, 억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설명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금만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뭐 높고 낮고 낮고 높잖아요. 근데 뭐가 정상이, 그러니까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기준이었어. 그럼 뭐 이거는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냥 자 티록신이 여기 정상인에서 티록신이 높아요. 그 다음에 TSH가 낮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TSH가 낮아서 만약에 티록신 분비가 억제된 거다. 이런 논리로 가고 싶으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 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TSH가 마이너스야. 분비량이 적어. 그럼 티록신도 분비량이 적겠죠. 근데 이 논리로 지금 가고 싶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긴 티록신이 플러스거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티록신이 너무 많아서 TSH에 억제가 걸린 거예요. 이런 논리로 이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티록신이 마이너스고 TSH가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또 어떤 논리로 간 거냐면 TSH가 많이 분비돼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티록신 또는 TSH가 분비가 더 적은 환자라는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그 TSH 분비량이 많았어. 그랬는데도 티록신이 분비가 안 돼 버린 거예요. 왜? 왜냐하면 티록신이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요.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으니까요. 그러면 TSH는 왜 많아질까요? 티록신이 원하는 양만큼 안 나오니까 간내 시상하부에서 자꾸 티록신을 분비하라라는 신호를 보내서 이 TSH 분비량이 증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병증, 자, 기억은 티록신이 잘 안 나오는 병이었고요. 뭐 이건 아까 맞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에서 뭐 티록신 농도가 증가를 하면 TSH는 어떻게 된다? 음성 피드백이 걸리니까 억제가 되죠. 그래서 틀렸다. 답이 3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자, 동물종 A와 B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반점 개수에 대한 표현형이 다양하다. A의 천적인 B는 반점이 많은 A를 먹이로 선호를 한대요. 그 다음에 집단 1, 2에서 하나에만 B를 추가를 했네. 그 다음에 1, 2에서 생존한 A 개체의 유무를 기억에 따라 나타낸 결과가 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니까요. 여기 보시면 뭐 반점 개수가 8, 9, 10, 11, 12, 13, 14 플러스가 있는데 두 집단에서 여기에는 9부터 13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반점수 많은 애들이 사라졌죠. 근데 아까 뭐 포식자는 반점이 많은 애를 먹이로 선호한다고 했어. 얘가 그러면 B를 추가를 한 집단이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러면 왜 8 이하는 왜 없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우리 키 사람 100이 뭐 사람 키가 뭐 120인 사람을 조사하면은 반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도 14 이상이면 키가 뭐 210 이상인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럼 없을 수가 있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이런 반점 개수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표현형은 이제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문제 푸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생각은 아니니까 굳이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반점수 많은 애가 사라졌네. 여기에 B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푸셨으면 됩니다. 상호작용이 포식과 피식이나요? 맞죠? 2는 B를 추가했나요? 맞죠? A의 기억에 대한 표현형 가지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자, 표현형 가지수 2개, 5개죠. 그럼 이거는 우리 생태계 쪽에 있는 그 유전적 다양성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가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원에 있는 개념 중에 뭐 관계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통합과학 문제인 것 같아요. 통합과학에서 그 우리 막 핀칫의 부리가 뭐 이렇게 있었다가 가뭄이 일어나면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된다. 막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 해석을 해서 그냥 풀었으면 쉽게 풀 수는 있었는데 자, 아무튼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 대립연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X예요. 그 다음에 AB 기억니은 X 염색체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3개는 P의 세포고요. 1개는 Q의 세포예요. 그 다음에 얘가 스몰 A, 라지 B 중 하나다. 얘가 1, 2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어디가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여기가 보이죠? 이게 지금 XXX잖아요. 그럼 여기 X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의 세포가 대립 유전자를 뭐 하나도 안 갖는데 말도 안 되잖아. 여기 O죠, 무조건. 그리고 OXXX예요. 지금 1상 1X니까 유전자가 4개가 있는 거죠. 근데 A는 있는데 라지 B도 없고 스몰 B도 없어. 어떻게 된 일이죠? A가 상에 있고 얘가 성에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Y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의 세포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쵸. 얘가 상이고 얘가 성이면서 지금 Y가 들어있는 N세포다. X 대신에 Y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그 라지 B도 없고 스몰 B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A가요 1 또는 2라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0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스몰 b가 성이잖아요. 스몰 b가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라지 b라고 쳐봐요. 근데 여기도 x야. 그럼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x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는 라지 b나 스몰 b 중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라지 b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x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라지 b 스몰 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1인지 2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뭐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N세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을 해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지 A랑 스몰 A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얘는. 그럼 얘는 EN세포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EN세포인데 X를 얘도 안 갖고 얘도 안 가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얘는 무조건 같겠네요. 근데 얘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뭐 여자인데 XX가 동형접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를 알 수 있냐면 얘랑 얘는요 지금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EN에 없는데 다른 세포에 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알파라는 개체의 세포라고 하고 베타라는 개체의 세포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뭐를 볼 것이냐면 그러면 이제 뭐 소소하게 여기에 상이 없어. 근데 여기 상이 또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상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여긴 동그라미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X 염색체 수가 여기가 1 또는 2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1이라고 한번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그 1이랑 2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2짜리 X 염색체가 2개라는 거는 이꼴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2n이란 소리죠.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얘가 2n이면은 얘랑 얘랑 이제 다른 개체고 얘가 2n이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얘가 2n이잖아. 그러면 또 얘랑 얘랑도 다른 개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P가 3개고 Q가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알파랑 베타로 서로 다른 애라는 건 알겠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가 Q고 나머지는 다 P겠죠. 그럼 얘가 알파, 알파, 베타, 알파일 수도 있고요. 알파, 베타, 베타, 베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X염색체 2개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새로운 EN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베타랑은 같은 개체일 수 없으니까 알파가 되겠죠. 그럼 너도 알파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X염색체가 2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성별이 여자거든요. 근데 아까 얘는 남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미 해버렸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인 게 아니라 여기가 2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또 EN 세포였고요. 얘랑 얘랑이 이제 다른 개체가 되어버렸다. 그럼 여기는 X염색체가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가 만약에 2였으면은 알파, 알파, 베타, 알파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베타, 알파, 베타, 베타가 되는 거고 얘가 그러면 베타가 P, Q, P, T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뭐 다 답이 나왔죠. 자, 기억은 B가 맞고요. A는 2가 맞고요. 3는 P의 세포가 맞아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10번입니다. 개체 1과 2에서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것이라 1, 2에서 T1일 때 탄수화물을 섭취시켰고 T2일 때 호르몬 X를 투여를 했대요. 탄수 호르몬 X. 자, 1은 정상 개체고요. 2는 기억이 파괴된 개체네요. 글카랑 인슐 중 하나고 알파랑 베타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알파가 파괴된 거야, 베타가 파괴된 거야? 당연히 베타가 파괴된 거겠지. 왜냐면 포도당 농도가 정상인보다 평상시에 훨씬 더 높잖아요. 그쵸? T1 전부터도 훨씬 높았었죠. 그러니까 T1 딱 이 시점일 때, 이거는 그냥 정상 상태잖아요. 이 상태는. 처리한 그 시점은. 근데 그때부터 이게 지금 포도당의 농도가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됐다는 거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기억이 베타라고 확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은 베타 세포. 자, 뭐를 투여했더니 혈당량이 갑자기 확 꺾였습니다. 그쵸? 글루카곤을 투여했더니 꺾였어요? 아니죠. 인슐린을 투여했으니까 꺾였겠죠. X는 인슐린이었고요. 자, 2는 베타가 파괴된 건데 인슐린이 있을 때 표적세포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즉 얘는 뭐 1형 당뇨병인데 얘는 지금 뭐 2형 당뇨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8명으로 구성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1에서 4까지는 A형, B형, AB형, O형 무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기억은 뭐냐면 응지원 B가 있는 사람, 그러면 B형, AB형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가 있는 사람, 알파가 있으면 O형도 들어가겠지만 A형을 제외한 전부네요. 그러면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이라면 AB랑 A겠죠. 얘네들이 베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B, A, B, O가 얘네들이 첫 번째 라인이잖아. 그럼 이 3는 뭐겠어? 빵이잖아, 빵. 없잖아. A형이지, A형. 왜냐면 A형 빼고 지금 다 0 이상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형이랑 AB형만 나타냈어요. 그럼 여기가 A형이야. 그럼 너는 뭐야? AB형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그러면 뭐랑 뭐 중 하나냐면 O랑 B 중 하나가 되겠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찾아보면 되죠.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 수는 뭐 알파가 있는 사람이면은 B형이랑 AB형이겠죠. A가 있는 응집원 A가 있는 사람 수보다 많다라고 했으니 AB가 아니죠. 뭔 말을 잠깐만요.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자, AB형에 베타가 있으면 안 되죠. 그 A형이랑 O형이겠네요. 자, 그래서 A가 A형이니까 O형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가 있는 사람이면은 B랑 O형이고요.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은 A랑 AB겠죠. 얘가 얘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사람은 87인 거는 이제 알겠어요. 여기는 모르겠고. 근데 28이 전체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3이겠죠. 28이니까 3이겠죠. 그러면 5랑 뭐랑 더한 게 5랑 B가 얘네 둘 중 하나잖아. 그럼 8 더하기 7이나 8 더하기 3을 한 게 나머지 합보다 더 커야 되거든. 당연히 8 더하기 7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얘가 B고 얘가 AB겠죠? 그러면 A 더하기 AB는 13, 15. 딱 맞네요. 가는 3이다. 맞고 여기에는 지금 근데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AB형이 여기 있는지 한번 확인했어야 됐죠? 그래서 3. X에서 응집원 B가 있는 사람은 B랑 AB인데요. B랑 AB니까 10명이죠? 틀렸죠. 4의 적혈구 응집원 B랑 알파를 섞으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생존 곡선이에요. 생존 곡선 1형, 2형, 3형이죠. 상대 연령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를 정의했냐면 사망률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망한 개체수는 시작된 지점에 사망률은 뭐냐면 사망한 개체수를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이제 찾아보면 되겠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는데, 일단 기억 니은은 1, 2, 3형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기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1형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거의 안 죽다가 후반에 많이 죽죠. 포유류에 해당이 되는 1형이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2형인지 3형인지 이게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이게 진짜 수능에 한 번도 아마 나온 적이 없었던 개념으로 아는데요. 그 생존 곡선과 뭐를 배우냐면은 사막률 곡선이라는 거를 배워요. 사막률 곡선. 자, 상대 수명이 랑 이제 사막률이죠.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1형은 초반에 사막률이 낮다가 후반에 올라가. 2형은 일정, 3형은 초반에 높고 후반에 떨어져. 그래서 3, 1, 2. 이런 그래프를 아마 그 완자체 그 구석에도 있어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사막률이 일정해요. 왜 일정하냐면 근데 지금 보시면 사망한 개체수를 따져봅시다. 사망한 개체수는 뭐 여기에서는 대충 할게요. 400 줄었어요. 여기는 뭐 80 줄었어요. 여기에는 뭐 20 줄었어요. 대충 이렇게 되겠죠. 뭔가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초반에 사망률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00, 뭐 마이너스 뭐 100 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사명이다 했으면 틀리는 거라고요. 왜냐면 문제에서 사망률을 뭐라고 정의를 해줬냐면은 사망한 개체수를 시작된 지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상대 연령 0인 구간과 20인 구간에서 그 사망률을 한번 내가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니까 처음에 510이 있었고 사망한 개체수는 이제 남은 개체수랑 차이겠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시작된 시점의 총 개수니까 512.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512는 2의 9승이고 2의 9승이고 2의 7승이에요. 그러면 2의 7승으로 묶으면 2의 2승 마이너스 1의 2의 9승이거든요. 그럼 이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4분의 3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시기의 사망률은 7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28이랑 32도 한번 해볼까요? 128이랑 32는 어떻게 되냐면 128은 2의 7승이고 2의 7승 마이너스 2의 5승을 하면 되겠죠? 128 빼기 31을 하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2의 5승이랑 2의 2승 마이너스 1, 2의 7승 묶여서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도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여기도 해보면 똑같겠죠. 2의 5승이랑 2의 3승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사망률이 전부 4분의 3을 일정한 겁니다. 얘가 그래서 2형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수능 시험장에서 이걸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이건 증명을 해준 거고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증명을 해준 거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좀 사망률 곡선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미 좀 공부를 좀 깊게 했으면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등비 수열이라고 하죠. 공비가 일정한 이제 수열 곱하기 4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곡선이 우리가 사망률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은 A 시기의 사망률이 B 시기의 사망률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런 곡선은 초기 사망률이 더 낮죠. 틀렸고요. 생존 곡선은 이형은 연령대별 사망률이 일정한 유형이다. 일정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생존 곡선이 3형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3형이 아니라 2형에 해당돼서 틀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사명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답에 보기에 니은 디귿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 니은 디귿이 있었으면은 이거 니은 디귿 체크하고 틀린 학생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원이 한번 경고를 준 것 같아요. 좀 생태계 쪽에서도 이런 거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막전이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자, 막전이. 일단, 자극점은 같은 지점에 줬고요. 시간이 3, 4, 5 중에 하나래요. 얘네들이 3, 4, 5 중 하나고, 얘가 80, 70, 60, 30 중 하나네요. 그 다음에 1, 2, 3, 4에 걸리고요. 8, 7, 6, 3, 2. 0, 1, 2, 3, 4에 걸리죠, 각각. 시냅스는 한 곳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A랑 B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전도 속도는 1이고요. 자, 기억이 312세컨드일 때 D1, D4에서 막전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D1과 D4에서 막전이가 같으려면, 지금 자극 어디에 줬는지 모르거든? 같으려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자극을 줬는데 여기 시냅스가 하나도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막전이가 똑같겠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시냅스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무조건 있으니까요. 그럼 또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극을 줬는데 거리가 네, 잠시만요. 아, 그쵸.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 자, 얘는 거리가 짧아. 얘는 거리가 길어. 하지만 너는 전도로 가고 너는 전달로 가. 그래서 원래 전도였으면 당연히 네가 먼저 도착을 했겠지만 시냅스에 걸려가지고 더 늦어져서 똑같이 도착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면은 똑같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극점과 이렇게 시냅스를 하나 껴넣어야 되고, 이 거리가 더 짧아야 돼요.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이 거리가 훨씬 더 짧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거 뭐밖에 없을까? 그냥 마이너스 70으로 똑같은 거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기에 자극을 줬으면 311세컨드면 자극점은 무조건 마70일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여기도 마70이겠죠, 무조건. 거리가 6이나 되는데 시냅스가 있건 없건. 그럼 또 반대로 뭐 여기에 자극을 줬거나 뭐 여기에 여기에 자극을 줬거나 하면은 이제 뭐 D1으로 또 가려면 중간에 여기서 걸리는 시냅스가 하나 걸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D3에다가는 자극을 주면은, 만약에 D3 자극을 주면은 안 되겠죠, 이거는. 여기에 시냅스가 있어버리면 마70이 뜰 건데 여기에는 전도로 갈 거니까 앞 시간이 3이죠. 그래서 마70이 안 뜨죠. 그럼 뭐밖에 없냐? 결국 여기에 자극을 주고 나서 이제 여기는 전도로 갔는데 마70이 뜬 거고, 여기는 전달로 갔는데 시냅스를 거꾸로 못 넣으니까 마70이 떴다.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갔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서 지금 힌트가 A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A는 시냅스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일단은 자극점이면은요, 자극점 P는요, 자, 시간이 3이든 4든 5든 간에, 3, 4, 5일 때 어떻게 되냐면, 마70, 마70, 마80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은 세로줄로 이렇게 한 줄씩 봤을 때 두 개는 값이 똑같고 하나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두 개는 같고 하나 달라. 두 개 같고 하나 달라. 얘는 다 달라지. 그럼 자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니네 둘로 좁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때? 마70이 두 번 떠야 돼.
그럼 B가 뭐냐면 다 마70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보시면요. 이제부터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자극점이 아까 내가 그냥 D2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거기에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표를 기준으로 한번. 이 표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 자극이 D1일 수도 있고 D2일 수도 있고 D3일 수도 있고 D4일 수도 있고요. 그때 D1, D2, D3, D4까지 가는데 이동한 시간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점 뭔 말이냐면 자, D1 자극이라 가정하면은 가는데 2초, 3초, 6초가 걸리죠. 0, 2, 3,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1이니까 이렇게 쉽게 써지는 거죠. 자, D2 같은 경우에 D2에 자극을 줬다 하면은 여기 0일 것이고 2, 1, 4가 되겠네요. D3에 자극을 줬으면 D3에 0이 걸릴 것이고 D2에 1, D1에 3, D4에 3이 걸리겠네요. D4에다가 자극을 줬으면 0에다가 3, 4, 6이 걸리겠죠? 0, 3, 4, 6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D3 자극이라고 쳤으면 뭐 일단은 시간이 3ms나 5ms일 때 마70이 아닌 걸로 대칭이 떠야 돼요. 4였으면은 마60 대칭이 떠야 되고 시간이 5면은 그 30 대칭이 떠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똑같은 게 있는 줄이 한 줄도 없어서 D3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6이라는 값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t 전체 시간이 3이든 4든 5든 간에 다 마70이 박혀야 돼요. 세로 줄로. 마70 세로 줄 3개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넣어도 안 되고 넣어도 안 돼서 자극점은 D2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너네 둘 중 하나가 자극점인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뭐를 볼 것이냐? 그러면 얘가 속도가 3, 4, 5일 때 우리가 지금 자극점이 D2라는 거 알았잖아? D1, D2, D3, D4의 막전이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쉽게 구해집니다. 앞 시간이 이거니까 자 0이면 마80, 0, 3이랑 1, 2, 2, 1, 4 빵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니까 여기가 앞 시간이고 전체 시간이 3이니까 0에 3.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걸 어떻게 다 막 그냥 암산으로 하냐 이것도 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수능이잖아요. 수능. 이 기출로 훈련이 그냥 여러 사설 문제들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게 되게 익숙한 조합이에요. 이 조합들이 1에 60 뜨고 2에 30 뜨고 3에 막 80 뜨는 게 이게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2에 3이면은 마60이죠. 1에 3이면은 30이고요. 4에 3이면은 이거는 마7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마70, 여기는 5에 4니까 마60. 자, 앞 시간이 2니까 1초, 2초, 3초. 앞 시간이 0이니까 3초, 4초, 5초. 앞 시간이 1이니까 2초, 3초, 4초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이거랑 이거랑 맞추기만 하면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서를 뭐로 잡으면 좋을까요? 첫 단추를 뭐로 깨면 좋을까요? 항상 특이한 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가 특이하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시면 이 C라는 지점이 T1, T2, T3에 다 나와요. 그럼 뭔가 의미가 좀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상 우리 C가 세 줄에 나온다는 거는 이 문제랑 좀 별개로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시간이 지금 1 간격이잖아요. 시간 간격이 지금 시간이 1 간격이에요. 시간 간격이 1이야. 근데 얘가 똑같은 게 3번이 나왔다는 거는 거리 간격이 1인 세 지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일자리 거리 간격이 3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0, 1, 2 거리가 1 차이인 지점이 3개가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면 그 다음에 뭐 나머지에서도 안 나왔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단서로 써서 D2 자극이라는 걸 찾을 수도 있었어요. 거리 간격이 1 차이가 나는 지점이 3개가 있어야 돼. 왜냐면 시간이 지금 여기가 다 1 차이씩 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1 차이씩 나는 지점이 3번 나왔다는 건 거리도 다 1씩 차이가 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이거를 단서로 풀었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서 다시 그럼 우린 이제 C가 3번 공통으로 나온다는 거 알았으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여기에서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마80, 마80, 마80이 있죠. 그래서 이 C가 마80인 거예요. 말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유일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줄 봐야죠. 마70, 마70, 마80 이렇게 있으면은 마7, 마7, 마8 있는 얘가 D2고 D가 자극이 되겠네. 그럼 마80이 나온 거는 3초가 되겠네. 자, 3초일 그 다음에 마70, 마70이 또 같이 있죠. 마70, 마70이가 여기 마60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5초가 되고 4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초 아니죠. 3, 4, 5에서 70, 70, 60이 나오는 지점 70, 70, 60이 나오는 지점 너가 D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5초인 지점에서 80, 70, 70, 60이 나왔어요. 그럼 80인 지점이 D1, 나머지 이 70D가 D2가 아니니까 D3가 되겠다. 그럼 D3는 30, 80, 70이에요. 80, 70, 여기 30, 여기 30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D가 D1이니까 60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금방 풀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굳이 다 해볼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그 필요한 지점들만 이렇게 계산을 해봤으면 좋았겠죠. 근데 뭔가 이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색깔을 한번 바꿔봤으면 어떨까요? 다른 색깔로 썼으면 그죠? 더 안 보이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자 P는 D1이다. D2죠. D는 30이다. D는 놀랍게도 30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 T1일 때 B의 1에서 막전이 T1이 뭐예요? 5초죠? 5ms일 때 B의 1에 아까 그리고 그 시냅스를 그럼 우리 이제 찾아줘야 되잖아. 결국에 이제 D2 자극이고 마70, 마70 똑같으려면 뭐 여기에 오는 게 이게 정답인 상황이었죠.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B의 1이면 D4잖아요. 여기까지 전도로 가니까 앞시간 4에 뒷시간 1. 그럼 마60이라서 틀렸고 답이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볼 건데 이거 14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거 그냥 다른 그 정석준 선생님께서 영상 올리신 거 그냥 그거 참고해서 풀었어요. 혼자서는 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 풀이대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그냥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 색채에 있다라고 했네요. 개체 PQR 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설도 이런 식으로 내면 욕먹어요, 솔직히. 아유, 뭔 이딴 문제가 있냐 하고 안 풀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또 수험생들이 이제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평가원이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든 다 의미를 찾아봐라. 아무튼 PQR 3개가 있고요. 유전자, 기억에서 비읍. 다행히 그래도 독립에다가 상염 색채니까 뭐 성이나 연관 고려할 필요는 없고 나타낸 것이다. 나타냈고요. 2개가 쥐연기 세포 원으로부터 같은 쥐연기, 같은 갈래에서 나온 이거죠. 그 N세포들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P의 세포. 그러니까 P의 세포는 다 N세포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N 2개를 더하면 EN이 돼야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는 Q의 세포래요. 나머지 하나는 R의 세포래요. 그 다음에 PQ 사이에서 R이 태어났대. 얘가 자식이고 부모네요. 근데 뭐 상념색체니까 누가 아빠가 엄마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쵸? 뭐 이런 거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뭘 볼 거냐면 일단 동그라미 숫자가 몇 개예요? 5개잖아. 2n. 그러면 여기도 4개니까 2n. 전체 6개 중에 절반보다 많으면 2n일 수밖에 없죠. 무조건. 그래서 얘네들이 2n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지금 얘랑 얘가 2n인데 같은 개체가 아니니까 다른 개체죠. 그래서 얘를 알파의 세포, 베타의 세포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숫자가 지금 얘가 0 더하기 1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얘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뭐를 볼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 뭔 말이냐면 하나가 동형접합이라는 소리예요. 동형접합이 있으면 만약에 뭐 기억, 니은이 대립유전자야. 그런데 기억으로 동형접합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형접합이 지금 하나가 무조건 존재가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형접합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좀 더 중요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P세포는 전부 N이라고 했어요. 그럼 2N인 세포는 다 뭐가 되냐면 Q 아니면 R 세포가 되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Q랑 R은 부모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식이면은 얘가 없잖아? 그럼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동형접합으로 2가 돼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얘가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없는 거가 빵인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있다는 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 근데 같은 라인에서 0, 2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0, 1, 0, 1, 0,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까 내가 이 x가 하나 이렇게 5개가 있고 하나가 x니까 여기에 지금 나는 동형이 하나고요. 2형이 나머지 2개가 2형인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얘는 지금 x가 2개나 있죠. 그렇다는 거는 얘는 동형 2개의 2형이 하나짜리인 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보시면 이 나에서 소비랑 소위를 더한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0이라는 소리예요. 하나가 0이라는 거거든? 그럼 그 반대가 동형이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문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BB 아니면은 DD가 돼야 돼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A는 어떻습니까? 2형이 확정이죠. 2형 2개가 있잖아. 동형은 하나고 2형 2개인데 그 동형이 심지어 이 둘 중 하나잖아. 그럼 A는 2형으로 확정이 되죠. 그럼 여기에 라지 A가 몇 개 있겠어요? 하나 있고 라지 D가 하나가 있겠죠. 이 2의 정체는 1 플러스 1이었네요. 그러면 라지 D가 하나가 있는데 스몰 D가 0일 수가 없죠. 그럼 이 0은 누굽니까? 스몰 B가 0인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게 맞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네.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얘에서 없는 D는 B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라에서는 B 더하기 D의 값이 또 1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도 뭐냐면 0이 하나가 들어있다는
나오겠죠. B랑 D 중 하나가 0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근데 B가 있어요 없어요? B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0이 되는 거고 스몰 d가 0이니까 라지 d, 라지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몰 b가 하나예요. 그러면 라지 b, 스몰 b겠죠.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에는 동형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럼 여기가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 스몰 A, 스몰 A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동형이래. 그럼 뭐겠어요? 얘가 0 더하기 2잖아. 라지 D가 이미 2인 거 아니까. 그럼 라지 A가 없으니까 스몰 A, 스몰 A겠네. 그러면 얘랑 얘 중에 기억이랑 디귿이 라지 A랑 스몰 D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뭐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나머지 세포들은 다 N세포예요. 왜냐면 P세포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얘랑 얘네들이 지금 QR 중 하나고 Q세포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 중 하나랑 완벽하게 똑같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이거야. 나머지 세 줄 중에서 뭐 거기에 굳이 딱 봐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얘랑 다르고 얘랑 뭐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네요. 얘랑 같은 것 같고 얘도요. 지금 보시면 얘랑 다르고요. 얘랑 얘 다르고요. 얘랑 얘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설마 얘가 똑같을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여기 값도 똑같아야 되죠. 이 오른쪽 값도 2일로 같아야 되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N세포라고 확정을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완전히 지금 같은 게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N세포가 확정이 됐고요. 하나 또 재밌는 규칙이 있는데 N세포에서 이 동그라미는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가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상념색체니까 최대 3개가 아니라 그냥 3개만 돼요. N세포는 무조건 3개예요. 근데 얘는 모르겠어. 근데 얘는 이미 3개가 있네. 그럼 나머지가 XX로 확정. 너도 모르겠네. 그치? 뭐 이런 소소한 정보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알고 나서 여기 오른쪽을 봐보면 지금 얘는 B도 없고 D도 없잖아. 얘랑 얘가 A랑 D 중 하나잖아. 그치? 네가 D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가 D고 네가 A네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B랑 소디가 없다는 거는 그 라지 B랑 라지 D가 있다는 뜻이고 라지 A도 심지어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라지 A랑 D랑 D가 뭐가 되는 거야? 라지 B, 라지 D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 쓴 거 뭐예요? 스몰 a가 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좋은 게 이 가에서 또 가를 첫 번째 줄을 한번 봐볼게요. 가에서 라지 a는 없고 스몰 a는 있어요. 그쵸? 그러면 라지 a가 없으니까 라지 d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안 나오네. 그리고 나서 스몰 b가 있고 스몰 d가 없죠. 스몰 d가 없으니까 뭐 그냥 소소하게 x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둘 중 하나에 동그라미가 쳐져야 될 것 같은데 알 수 없으니까 마지막 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스몰 b랑 스몰 d가 이제 1 플러스 0 있는데 스몰 b가 있으니까 스몰 d가 빵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없음이 되겠네요. 그러면 스몰 b 있고 라지 모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봐 N세포잖아요. 스몰 d도 없고 라지 d도 없어. 그럴 수가 없죠. 라지 d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너가 그러면 라지 d가 되는 거야.
라지 D는 하나가 있는 거고 라지 A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라지 B가 되는 거고 라지 B는 있어 없어? 이미 스몰 b가 있으니까 없겠지. 이렇게 하면은 다 찾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마지막 위에만 또 마무리 해주면 라지 D가 있으니까 여기가 5고 라지 B가 없으니까 X가 되겠네요. 그렇죠?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대립연자가 아니네요. 다는 Q의 세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거를 찾아줘야 되겠죠. 누가 P 거고 누가 Q 거인지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N세포들 둘이 합쳐가지고 EN이 나오는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몰 a, 스몰 b, 라지 d고요. 얘는 이거고요. 대대대고요. 그 다음에 너 같은 경우에는 대소대가 되겠네요. 대소대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부모 중에 그러니까 P가 이 중에 두 개를 합치면 P가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합치든 간에 라지 D거든? 그치? 그러면 라지 D랑 라지 D가 만나서 라지 D 스몰 D가 나올 수는 없죠. 얘가 그래서 같은 부모인 Q면 안 돼서 R이고 Q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Q가 EN인 게 이제 나왔는데 없는 Q의 세포 중에 그 얘랑 얘가 될 수 있는데 없는데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Q의 세포가 될 수 없어서 PPQ 해서 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뭐 평가원 문제의 특성이기도 하죠. 하나 포인트를 잡고 차근차근 풀다 보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풀리면서 문제가 결국에는 풀려 나가겠네요. 자, 그래서 다는 Q의 세포가 맞고요. P의 가유전자형이 P가 얘랑 얘 조합이죠. 대대 맞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근수축인데요. 근수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니인분의 기억이랑 니인분의 디귿이 2대 3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봐봐 여러분들 7분의 3이랑 7분의 8 뭐 하면은 몇 대 몇이에요? 3대 8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알바가 아니고 기억 대 디귿이 2대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시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가 2P, 3P 여기는 3Q, 4Q 이렇게 되겠죠. 전체 길이 L이고요. 모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2P-3Q의 차 얘네 둘의 차의 2배는 뭐랑 같아요? 3P-4Q랑 같아요. 전기해보시면 4P-6Q는 3P-4Q거든요. 그러면은 P는 2Q라는 관계식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얘랑 얘의 B가 이제 2대 1이라는 거야. 그 T1이랑 T2가 그 2대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기니디가 T1, T2 깔았을 때 2대 1이면은 4에 3이고요. 만약에 뭐 4대 2일 수도 있죠. T1, T2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4를 곱하면 8에다가 2를 곱하면 6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2대 3이니까 4대 6일 것이고 3대 4니까 3대 4겠죠. 6대 8이죠. 그 다음에 8대 10이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이제 선생님은 이미 풀어봤는데 풀어보고 나면은 알겠지만 보기를 봐보세요.
실제 길이에 대해서 몇이냐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풀 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 2P랑 그 P랑 Q의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잖아. 그래서 뭐 P가 2Q 뭐 이거 유도를 했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여기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처음에 그냥 T1, T2 해가지고 2, 3, 4, 3, 4 이렇게 때려 넣어봤어, 그냥. 이렇게 해보다가 당연히 얘랑 얘가 P랑 Q라고 해놨으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 이 비례상수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1대2 한번 해볼까? 하고 4, 6 했더니 1차이 2차이. 말 되네? 그러면 1대2 말고 여기를 1대2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6에 8, 5에 4잖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저게 답이겠구나 하고 풀었더니 답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뭔가 이것도 그냥 얼핏 보면은 솔직히 답이 아닐 것 같잖아요. 얘가 벌써 지금 16에다가 10이면 28이거든. 그럼 니은까지 합치면 얼마야? 엄청 많잖아. 아무튼 그래서 뭔가 얘는 답이 아닐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풀었는데, 풀고 나서 보기를 보니까 뭐 얘도 답이 됐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그래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래서 얘가 비례가 2대 1인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을 뭐라고 줬느냐, T2일 때 리은의 길이 여기죠. 얘가 4분의 1 L이래요. 그러면 얘는 또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전체 길이가 L이잖아요. L은 어떻게 돼요? 2기억 더하기 2년 더하기 디귿이니까 그 4, 4, 6 다 더하면 14죠. 그러면은 L-14에다가 나누기 2한 게 여기 값이 되겠죠. 2분의 L-14 이렇게 2분의 L-1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1 줄었어. 그럼 얘는 1 늘어야 되겠지. 그러면 1 늘었다는 거는 그 2분의 2만큼 늘었다는 거니까 L-12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L-12는 뭐랑 같다? 4분의 1이랑 같다. T2일 때 니은의 길이니까. 식을 풀어주면은 2L은 4L-48이라서요. 2L은 48이고 L이 24예요. 그럼 전체 길이가 24였으니까 24 빼기 14는 10에 나누기 2하면 5죠. 그래서 4, 5, 6이고 얘가 3에 9니까 6에 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자 T1, T2일 때 T2일 때 기억, T1일 때 디귿 6분의 3이라 틀렸죠. 그 다음에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 기억의 길이보다 길다. 맞죠? 자, T2일 때 Z1, Z2 방향으로 아까 L이 24였으니까 4인 지점. 4인 지점은 니은에 걸려서 맞죠, 답이? 그러면 5번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심심하면은 아까 내가 이거 처음에 그 4, 3, 6, 4 말고도 뭐 8, 6, 6, 8 뭐 이것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거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L 길이가 48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근수축 길이에 48이 나오는 거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얘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 2대 1이니까 얘가 2대 1이든 4대 2든 6대 3이든 6대 3으로 해도 아마 답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로 하든 상관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HIV 바이러스 이야기네요. 전체 림프구 중 그 A가 그 세독 T고요. 얘가 보조 T네요.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고, 정상인 HIV 환자죠. 에이즈 환자죠. 에이즈 환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HIV는 보조 T 림프구를 공격을 해서 여기에서 증식을 하고 얘네를 죽입니다. 얘가 근데 그 우리 후천성 면역의 그 게시자잖아요. 그쵸? 얘가 없으면 후천성 면역이 시작이 안 돼가지고 얘가 없으면 이제 그 면역 결핍이 일어나는 게 에이즈였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자료 해석을 한번 해보면 A랑 B의 비율이 뭐 28대 48. 얘는 B 그 보조 T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HIV가 보조 T에서 증식을 했대요. 그럼 B가 HIV의 숙주세포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림프구 중에 이게 그쵸? 전체 림프구 중에 비율을 나타낸 것 같아요.
전체 림프구 중 세독T 비율과 보조T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B의 비율이랑 A의 비율을 비교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1은 48에 뭐 28이고 뭐 2는 44에 20인데 뭐 이거 계산을 뭡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20에 44죠, 그죠? 뭐 아무튼 굳이 계산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1에서가 2에서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보조티죠. 형질에서 비림프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역분하죠. B에서 형질은 되는데 형질에서 B는 안 되죠.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대망의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는 X, 하나는 상에 있다라고 했고요. 두 개가 우성형질, 한 개가 열성형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는 클펠이래요. 그래서 얘는 좀 제외를 해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니디가 가나다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기억을 가라고 하고 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사 수능 때 아무튼 너무 잡소리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성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찾고 넘어갈 수 있어. 기억이 만약에 X라면 지금 수직남녀 표현형이 다른 경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여자랑 남자가 다른 거 없고 남자랑 여자 다른 거가 없죠. 하지만 뭐가 있냐? 네, 기억은 아직은 몰라요. 아직 이따가 나중에 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 모르고. 자, 니은이 X라면은 아빠랑 딸이 안 다르고 엄마랑 아들이 다르네. 그러면 니은이 X라면 얘가 엄마가 우성이죠. 그러면 성열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지금 그 표현형이 한 명은 O, 한 명은 X잖아. 그러면 엄마가 이형이겠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도 똑같은 논리로 찾아보면 디귿은 아빠랑 딸이 달라요. 그럼 여자가 우성이니까 디귿이 X라면은 성우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아들이 O 한 명 있고 X 한 명이 있죠. 그래서 엄마가 이형일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해볼 거냐면 남자끼리 1인데 표현형이 다르면 그거 상염색체 될 수 없다. 이거 되게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논리죠. 그러니까 남자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DNA 상대량이 1짜리가 있는데 표현형이 그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쓴 건 그게 방금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방금 하려는 말은 그 DNA 상대량이 이제 1인데 표현형이 만약에 달라. 그럼 그게 상염색체라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잠깐 쓰기 전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은 이제 소자 D가 남자에서 1로 같아요. 그럼 얘가 상이든 간에 성이든 간에 표현형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다르고 다르니까 니가 뭐냐면 그 다를 결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가요. 소자 B가요. 아까 봤던 그거죠. 이거. 그 소자 B가 1짜리가 있잖아. 여자니까 필요 없고 남자끼리 아니죠. 여자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거랑
얘랑 얘랑은 표현형이 지금 네, 이거 여자 남자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여자랑 남자에서 지금 표현형이 다르고 표현형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가 B인지는 모르겠어. 뭐가 나인지는 모르겠는데 표현형이 다른데 DNA 상대량이 똑같잖아요. 근데 아까 그럼 내가 그거 뭐라고 했냐면 성염색체라는 되게 강력한 증거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11인데 여기여도 다르고 여기여도 다르니까 뭐가 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X 이런 X가 맞았어요. 그러면 자 니은은 뭐예요? 얘는 성열이 되는 거예요. 열성이 되는 거예요. 열성. 근데 우리 지금 열성은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우성형질이 되겠고 그 같은 경우에 기역 같은 경우에도 우성형질이 되겠네요. 그쵸?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방금 뭔가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길래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얘가 니은이 나가 아니죠. 그걸 방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알 수 있냐면 B가 성염색체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B가 니은일 수도 있고 그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디귿은 아니니까 이제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성우인지 성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1, 1에 X5, 5X 이거를 보고 성염색체인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잖아요. 둘 중 하나가 나고 심지어 걔가 성염색체인 게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귀류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 그 1번 나랑 다가 성연관이다. 2번 나랑 가가 성연관이다.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가에 대한 정보보다 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으니까 나랑 다가 성연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규칙이 지금 다를 이게 기억이잖아요. 이 기억을 다를 성이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되냐면 이 우성도 아니죠. 아직까지. 아까 이거 잘못 쓴 정보죠. 그죠? 얘를 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B가 네, 다를 성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D가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DY일 거 아니야? 얘가? DY인데 다에 걸렸으니까 성염색체 열성이겠죠. 그럼 얘가 그러면 1번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가 성열이고요. 그러면 이미 열성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가랑 나는 다 우성형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가 성이었으니까 나는 성우겠네요. 그러면 디귿이 나가 돼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아마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류법을 쳤을 때 만약에 그리고 귀류법을 칠 때도 나랑 다가 먼저 연관이라고 그러니까 나가 성인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랑 먼저 연관을 하는 게 정배죠. 왜냐면 다 정보가 더 많잖아. 근데 가랑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류법을 2번 상황 가랑 나가
성연관이었다. 그러니까 니네 둘이 성연관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니은 디귿이 성이니까 아까 니은 디귿이 니은이 x라면은 니은이 성열이었고요. 그 니은이 성열이었고요. 디귿이 그 성우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되냐면 뭐 상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아빠가요. 그 얘가 지금 얘네 둘이가 연관이라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아빠는 그 니은 디귿에 대해서 OXY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1이랑 자녀 3을 보면은 자녀 1이 XOY고요. 자녀 3은요, OXY예요. 그럼 엄마는 XOX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니은 디귿인 거죠. 니은에 대해서 디귿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러면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요. 얘가 지금 보시면 만들 수 있는 자식이 OX 이 OX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OXXO 만들 수 있고요. OXOX 만들 수 있고요. XOY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XY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면 얘네 둘의 표현형은 무조건 동일해버려요. 무조건.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든 지금 부모잖아요. 여기든 간에 한 명이 정상, 한 명이 병이에요. 그러면 자, 정상인 사람과 병인 사람의 교배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열성병이었어요. 열성병. 그러면 병인 사람은 무조건 이거고 정상인 사람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얘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자식이 무조건 통일되게 나와야 되는데 통일되게 나오는 상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경우에서는 자, 정상인 사람과 병인 사람이 있으면은 둘 중 한 명은 열성 동형이에요. 열성 동형이고 한 명이 우성 동형일 수가 있고요. 그 우성 이형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열동이랑 우동이 만나면 무조건 이형만 나와야 돼요. 100%.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우성 열성, 그러니까 우성 열성 곱하기 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배가 이루어진 거야. 왜냐면 지금 부모가 표현형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한 명은 우성이고 한 명은 열성일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우면은 말이 안 돼서 우열 곱하기 열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자식이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나오냐면은 1대 1로 나와요. 자식이 우성 대 열성이 1대 1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가 이제 성립을 하냐면 자녀가 지금 그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염색체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표현형은 이제 그러니까 성염색체 기준으로 그 XY랑 XX 이렇게 있잖아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최대 4종류까지밖에 표현형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밑에다가 자녀 5라는 새로운 사람을 써보면 남녀남인가에는 여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상염색체든 간에
성염색체든 간에 우성과 열성이 1대1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성과 열성이 1대1. 여기도 우성과 열성. 근데 뭐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방금은 모르죠. 그냥 O랑 X가 1대1로 나와야 돼요. O랑 X가 1대1 나와야 되고요. O랑 X가 1대1이 나와야 돼요. 이제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이제 아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랑 나가 성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부모가 세팅이 어떻게 깔리냐. 부모가 이렇게 깔렸었죠. 이게 부모였어요. 이게 그래 버려가지고 자식이 몇 종류가 나왔냐면 얘랑 얘를 공유하기 때문에 네 종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염색체에서만 지금 이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건데 막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 종류 아까 그 다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 조합되면서 네 종류가 나와야 되는데 공유를 해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이면은 반드시 이 셋 중에 두 개는 맞아야 되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랑 나를 성으로 찍으면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성이라면 얘네들도 OXXO니까 반드시 얘네들이 1대 여기서 1대1로 나와야 돼. 여기서 1대1로 나와야 돼. 따라서 XX가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절대 네 종류가 나올 수가 없게 돼버려. 모순인 거지. 그래서 얘랑 얘가 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아니라 위에서 찍었던 이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랑 다가 성이었으면 아까 나는 어디에 걸린다 했어요? 여기에 걸린다 했죠. 왜냐하면 그 다가 성이라고 치면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여기 남자가 소디 Y인데 1이라서 소디 Y인데 다에 걸렸으니까 다는 성염색체 열성이 되는 거고 얘는 상우가 되는 거고 성열이 될 수 있는 건 니은이랑 디귿 중에 누구였어요? 성우가 될 수 있는 거는 디귿이었으니까 얘가 나가 되는 거고 성우가 되는 거고 얘가 상우인 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뭐 거의 다 풀었죠.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구하러 가보시면 가는 상에 있어서 틀렸고요. 이제 자녀 2를 보시면 얘는 뭐 비블리는 이따가 잠깐 보고 자녀 2를 보시면 소의 대비를 갖는 생식세포가 생길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녀 아빠를 일단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빠가 지금 성우 성열이니까요. 그 나랑 다에 대해서 XX죠. 그러면 아빠는 이거를 줬을 것이고 엄마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엄마는 남자를 봐야 되죠. 아들들을. 그 나랑 다가요. 이게 나랑 다죠. OOY고요. 얘는 XOY가 되겠네요. 그쵸? 자녀 3가요. XOY가 되겠네요. 그럼 자녀 2는 일단은 XX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나에 걸렸어. 그러면 우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엄마는 OOXO였어요. 자 그러면 자녀 2는 나에 걸렸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다에 안 걸렸는데 다는 열성 형질이라서 뭐를 받든 상관이 없겠지만 엄마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졌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가 열성 형질이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것이고 뭐 나도 이형접합이었겠죠. 이형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찾아야 되는구나 어차피. 나는 우성 형질이니까 얘가 B랑 B겠죠. 그러면은 얘가 나올 수가 없네요. 답이 이제 2번밖에 사실 없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비블리를 안 찾아도 사실 답이 나오는
문제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비블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자애는요, 자녀 4는요 어떻게 됐냐면 그 XX5거든요. 클라인펠터인데 그러면 얘는 우성인 거고요. 우성인 거죠. 둘 다 우성인 거죠. 그러면 이 우를 무조건 받아야 되겠네요. 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성이니까 얘를 받았고 Y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쵸. 그게 아니라 일단은 얘가 성우인데 나에 걸리려면은 무조건 나에 대해서 O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를 받은 거고요. 성열이라서 이 O를 죽여야 돼. 우성인 정상 유전자를 죽여야 돼. X를 받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이걸 받은 거야. 근데 얘는 우성이니까 얘를 죽이지. 그러니까 나 발현 다 안 발현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아빠 1분열로 받은 거죠. 얘를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이은이 맞다 해서 2번 되겠습니다. 자, 힘들었습니다. 자, 다음 18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가랑 나의 다는 두 개가 상점색체에 있대요. 2연 1독이네요. 근데 얘는 완우고요. 얘는 중간이고요. 얘는 복대립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런 애들 사이에서 자, DF면 13이고 EF면 23이죠. 표현형이 9가지래요. 근데 염색체 4개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겠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뭔 말이냐면 이렇게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아빠, 엄마의 1, 2번 염색체 이렇게 염색체 총 상동 염색체가 4개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3 곱하기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독립인 거에서 3이 나오려면 너랑 너가 둘 중에 하나가 독립이어야 되잖아.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을 내가 독립인 염색체에서 뽑고 싶어. 그러려면은 중간 올 복대립으로 뽑아야 돼요. 이 복대립에서 지금 1, 3이 2, 3이니까 3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일반 유전, 즉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에 무조건 라지 스몰 a가 들어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현형을 최대 9가지를 뽑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복대립을 여기에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유전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이제 해본 사람들은 중간 유전 여기에 넣으면은 3개가 나온다라고 아마 바로 보이시기는 할 겁니다. 왜냐면 복대립을 넣어버리잖아? 그러면 4종류가 나와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자, 얘가 13에 23이지?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얘는 다 표현형이 똑같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 지금 라지 A가 들어가든 라지 A가 뭐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성, 그 다음에 2등, 3등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가 나오고요. 뭐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생각을 같이 했어야죠. 그 F가 3등이잖아. 그러면 3을 무조건 여기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너가 1, 2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등 열성이면서 1등 우성이면서 1등 그 다음에 2등, 3등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2등, 3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4종류가 나오잖아.
그래서 복대립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면서 세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중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대립이 이렇게 있는 거죠. 1, 3, 2, 3이. 그럼 중간이 상인으로 달릴까요? 상반으로 달릴까요? 상반으로 달릴까요? 뭐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상인으로 달려야 되죠. 왜냐면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상인으로 치면은 이제 표현형이 여기서 세종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이거가 유전자형도 3개가 나오겠죠. 유전자형이 3개가 나오는데 대대 대소 소소가 나오겠죠. 1대 2대 1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세종이 나오네요. B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가나 다중에서 가랑 다만 누구랑 Q랑 2등이 나와야 되죠. 표현형이 2등이 나오려면은 그 다가 2등이 뜨려면은 4분의 1이고요. 가랑 나에서 이제 그 가는 같고 나는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거면은 안 되면서 이거야 되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번, 4번 규칙이 깨졌죠? 이 그러니까 그 보기가 1, 2, 3, 4, 5로 나왔는데 숫자가 뜨면은 2번 아니면 4번이잖아요, 답이. 근데 그 규칙 이번에 깨졌습니다. 자, 19번인데요. 이제 이 19번도 한번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는 성에 있고요. 2개는 상독립이에요.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HHRR, TT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발음 여부를 나타냈네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이 1, 2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1, 3, 6에서만 다가 발음됐다. 아주 땡큐죠. 그러면 1, 3, 6에서만 발음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가계도를 한번 해보면 뭐 같은데 다른 거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당연히 수능 문제답게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공식 적용되는 상황이 있나 봐야 되는데 뭐 그나마 여기가 있네요. 자, 1이랑 4가 그 표현형이 전부 다 달라요. 수직 남녀인데. 그래서 이게 뭐 이걸로 아직까지는 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수직 남녀 표현형이 다른 게 1, 4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뭘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좀 힌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표를 분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뭐가 띄냐면 3이 눈에 띄거든? 2 더하기 1이라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성 유전자가 2야. A가 지금 심지어 부모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라지 H, 라지 H를 가지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전부 라지 H를 뿌리니까 기억에 대해서 표현형이 전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라지 H, 라지 H가 아니라 라지 H, 스몰 H고요. 스몰 R, 스몰 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독립이니까 여자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써버려도 돼요. 자, 그래서 A는 1 플러스 2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1이랑 지금 이 중에 성이 하나가 있거든요. 1이랑 4가요.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가가 성염색체라면 뭐라고 알 수 있냐면 성열이 아니다. 나가 성염색체라면 성우가 아니다. 다가 성염색체라면 성우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나에 대해서 얘가 성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우가 아니니까 성열이거나 상염색체 우거나 상염색체 열이거나 뭐 그 셋 중 하나인 건데, 근데 얘가 만약에 그 성열이라고 쳐봐도 이 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그 성열이면 이거겠죠. 근데 얘가 이미 소소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전부 다 그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니은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가계도 공식의 표현형 다르다, 수직 남녀 표현형이 다르다에 의해서 1과 4가 성우는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성열이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니은에 무조건 걸려야 돼, 딸이. 그러면 너는 성우도 아니고 성열도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상이 되는 거야. 나는 상이죠. 그럼 상 중에 하나를 찾아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얘가 상인데 뭐 당연히 라지알은 안 되겠죠. 그럼 다 니은에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뭐겠어요? 뭐 스물알이겠어요? 그럼 또 똑같아야 되잖아. 그게 아니니까 라지알 스물알이겠죠.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라지알 스물알인데 니은에 걸렸으니까 상염색체 우성이겠네요. 그러면 4, 5, 6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는데, 4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4에 대해서는 라지알 스몰알 5는 이 아니죠. 스몰알 5는 라지알 스몰알, 이 6도 라지알 스몰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이니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이 하나가 있네요. 스몰알 정상이니까 스몰알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되게 강력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표를 한번 분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가계도에서 또 중요한 게 아들 2명이 나오면 이제 걔네들이 아들 2명이 나오면 그 집안은 좀 주의해서 봐줘야 되거든. 왜냐면 심지어 그 아들 둘이 표현형이 달라. 그러면 그게 아까 전 문제에서 풀었지만 그 엄마를 찾는 단서가 되는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 보시면 니은은 상으로 확정이잖아요. 그럼 기억 디귿 중 하나가 성일 텐데 기억 디귿에 대해서 전부 다 표현형이 달라요. 그렇다는 거는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그 성염색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형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성이면은 라지 T 스몰 H고 리을이 성이면은 라지 T 스몰 T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를 잠깐 그 알아놓고 얘는 성염색체에 대해서 이형을 가진다 라는 거 알아놓고 이제 표를 한번 분석을 또 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가가 만약에 성이라면 성열이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성우겠죠. 귀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표에서 그 여기가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같은 경우에는 0 플러스 땡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0 플러스 1이거나 2거나 얘가 1, 2 중 하나니까. 그 다음에 6번도 보시면 일단 스몰 r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h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기도 뭐 0 아니면 1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스몰 r이 무조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 나머지는 알 수가 없죠. 여기도 1이 하나는 무조건 있다. 그럼 여기도 0 아니면 또 1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니은 같은 경우에도 B가 또 알 수가 없고요. 그쵸? 그러면 네. 그래서 이 표를 분석을 할 때 그냥 귀류로 이제 쳐볼 건데 가가 그냥 성이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걸렸잖아? 그럼 성이면 이제 성우니까 6이 여기에 있잖아요. 6이 기억에 걸렸잖아. 그러면 라지 H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몰 R도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니은이 2가 되는 거야. 기억 1이 되는 거고 니은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라지 R이 없죠. 0 더하기 1이죠 얘는. 그러니까 라지 T 스몰 T가 되겠네요. 이거는 가정이니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라지 H Y였을 것이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 B에서 라지 H 더하기 스몰 R이 1이에요. 근데 이미 B에 스몰 R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라지 H가 빵이겠네요. 여자니까 그럼 스몰 H, 스몰 H겠죠. 그럼 여기에 스몰 H, 스몰 H를 하나씩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성우라고 했잖아. 근데 스몰 H, Y가 기억에 걸렸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뭡니까? 모순이죠. 여기에서 모순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고요. 그럼 성염색체는 뭐였다? 자, 이것만 지워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였다? 이게 아니니까 얘가 다가 성염색체였다. 그럼 다는 성열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아니겠죠. 그럼 다가 성열이니까 얘를 소Ty라고 써봅시다. 그럼 얘는 대Ty고요. 아까 엄마가 그러면 대소라고 했었죠, 이렇게. 성열이니까요. 소Ty고요. 얘는 그래서 디귿 걸린 애들한테 다 이렇게 성열인 거 달아주고 남자한테 이렇게 안 걸린 애들 대Y 이런 식으로 달아주고 얘는 디귿에 안 걸렸는데 이형접합이겠죠. 아빠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랑 이거겠죠. 무조건. 그 다음에 얘도 여자니까 라지 T에다가 스몰 T겠네요. 무조건.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죠. 자, 일단 얘가 T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라지 R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가 성열이잖아. 그럼 가는 뭐가 되겠어요? 상이겠죠. 가도 상이겠죠. 그러면 A가 이렇게 됐고 T고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다 나왔잖아요. 라지 R이 빵에 스몰 T가 1이죠. 그럼 기억이 1이고요. 니은이 2네요. 그럼 니은이 2니까 아까 이 B에서도 라지 R이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됐을 것이네. 그리고 나서 6번도 다 찾았나요? 라지 H가 6번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왜냐면 지금 스몰 R도 하나가 있는데 라지 H도 하나가 있고 그럼 라지 H 스몰 H가 되겠네요. 그러면 라지 H 스몰 H인데 기억에 걸렸잖아. 그러면 기억은 상염색체 우성, 얘는 성염색체 열성. 다 찾았죠. 자, 그래서 가는 열성 형질이 아니라 우성 형질이라 틀렸고 R과 T를 갖는 사람이 모두 4명이다. 자, 이걸 수능장에서 어떻게 풀라 이건가. 자, RT 가진 사람 한번 체크해 볼게. 그러면 왜 안 되니? 자, 너 4명 맞네요. 자,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자, 8번이 기억에 걸렸어요. 가는 상우죠. H 가지고 있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스몰 R이 있는데 라지 H가 없어서 1이니까 스몰 H 스몰 H죠.
그러면 얘는 라드 H, 스몰 h. 아무튼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는데 표현형이 모두 A와 같을 확률. 자, 우열우죠. 우열우니까 여기에서 우성뜰 확률 4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얘랑 얘를 봐야 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열성뜰 확률 4분의 1. 열의 우열이니까 우성뜰 확률 2분의 1 해가지고 8, 26.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비타민 C가 소장 철분 흡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행한 탐구이다. 양쪽 끝을 막은 소장 원투를 준비하여 내부 공간에 같은 양의 철분을 넣고 원의 내부 공간에만 비타민 C를 조사를 했대요. 철분 양을 측정한 그림이 이렇게 하고 소와 철분 흡수를 촉진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촉진을 했으니까 감소를 한 거겠네. 자, 남아있는 철분의 양은 종속 비율이고요. 소장은 소화계고요. 철분의 양은 2에서가 1에서보다 많은 게 아니라 1에서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 생명과학 1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